네, 안녕하세요. 또 마이크를 켰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감정과 크게 저희가 이야기한 내용이 요즘에 감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성격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그 이전에 또 뭐 에고, 나라는 이야기죠. 네, 이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중간중간에 제가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처음에 이제 이거랑 또 약간 다른 맥락에서 진짜 나라고 할 만한 것은 무엇인가? 뭐 알아차림, 뭐 관찰자, 허공성 그런 게 있었죠. 네, 그걸 제가 적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이야기, 스토리 그리고 이 스토리텔러라고 하는 게 우리의 어떤 자아, 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은 이 용어가 좀 더 정확할 것 같고 기억자 그리고 뭐 자의식, 에고 이 계속해서 또 생각을 만들어내는 이 이야기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삽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의 나가 이렇게 되었고 그래서 뭐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저희한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안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만들고 있을까요? 네? 이 이야기를 누가 만들고 있을까요? 보통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 나다. 왜냐하면은 이게 내 생각이니까. 근데 저희가 이걸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 때, 이 이야기라는 것 자체는 내가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저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뭔가를 생각해야지라고 해서 그 생각이 튀어나왔나요? 그냥 어떤 생각이 바로 여러분한테 일어났죠, 먼저.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죠. 네.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생각도 그냥 일어나는 것이다. 네. 그래서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았건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리고 계획하건 계획하지 않았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미 이 이야기는 시작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관찰이 있는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질문을 받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계속 말을 합니다. 그냥 스스로 계속 스토리를 만들어내요. 어떤 의미, 서사 그리고 막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이런 거를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이게 왜 이럴까요? 자, 이 이야기의 목적은 진실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이 나라는 이 중심, 나라는 이 중심이 계속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야기가. 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한테 상처되는 말을 한다고 했을 때 뭐라 그랬죠? 저희가 이제 감정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누가 어떤 말을 던지면은 저희한테 어떤 느낌이 올라오죠. 이 느낌은 저희 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가슴이 답답해진다거나 열감이 오른다거나 심장이 뛴다거나 그런 느낌이 올라오죠. 여기까지는 저희 어떤 신체 반응이었었는데 그런데 이 다음에 이야기가 바로 따라붙죠.
뭐 생각이건 이야기건 다 같은 말일까요? 그래서 어떤 게 붙죠? 저 사람은 왜 저래? 혹은 이건 한번 적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혹은 나를 무시했어. 혹은 나는 원래 이런 대접을 받아. 혹은 뭐 이런 대접을 받아 마땅해. 이런 게 피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순간 이 사건, 나한테 피어났던 이 사건이, 잠깐만요. 이걸로 그냥 이야기할게요. 이 순간 나한테 피어난 이 사건이 과거가 됩니다. 과거가 되고 이 생각들로 인해서 나는 피해자가 됩니다. 피해자. 그리고 이 말을 던진 상대방은 뭐가 되죠?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있겠죠. 여기서 이 생각과 이야기를 통해서 피해자, 가해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절대적인 피해자 역할, 가해자 역할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그거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고요. 이게 어떤 진실, 실체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사건 자체, 내가 어떤 말을 들었다는 그 사건, 이 말 자체가 아니고 이 이야기가 이런 내가 피해자라는 역할, 너가 가해자라는 역할, 이런 거를 만들어냈다고요. 저희가 이런 이야기가 없을 때는 사실 나도 너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어떤 말을 들은 거예요. 거기는 그냥 들음만 있었습니다. 들음만. 근데 우리가 어떤 의미 부여를 하고 이야기로서 피해자, 가해자를 만들어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역할이 정해지는 건데 거기서 또 나가 생겨납니다. 너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항상 이런 시간 구조를 갖게 되는데, 왜냐면은 이 시간이라는 게 있어야 지속되는 나가 성립하거든요. 이 나라는 거는, 이런 역할이라는 거는 원래 있던 게 아니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뭔가 원래 없던 거를 있던 것처럼 만들어서 지속을 시키려면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는 개념이 지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for 지속 이렇게 할게요. 지속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과거를 끌어옵니다. 저 사람 뭐 예전부터 그랬어. 그래서 나는 피해자야. 혹은 나는 예전부터 이랬지.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봤다. 그런 거. 그래서 여기서 또 앞으로도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혹은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런 것도 다 이런 생각과 이야기는 이런 시간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두 크리슈나무르티도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시간은 생각이다. 이게 다 같은 속성이라는 거예요. 뭐 시간, 생각, 이야기, 나 이런 게 다 같은 거예요. 그냥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현을 다르게 한 것뿐이지. 그래서 저희가 감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저희의 어떤 원초적인 원래 감정은 두려움 하나인데, 이거에 대해서 다른 어떤 역할이나 용어로 표현을 할 때 뭐 불안, 짜증, 분노, 우울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처럼 이것도 그렇다고요. 어떤 저희의 어떤 관념 속에서 피어난 이 속성들, 이것들을 뭔가 그때그때마다 시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생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야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나라고 부르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인생이라는 서사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저희가 그냥 지금 이 순간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이거, 지금 이 순간에 실제로 있는 거, 여러분이 실제로 하는 경험 이 자체, 경험이라고 말 붙이기도 전에 그냥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것 이 자체, 이거는 뭐죠?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생각한다거나 그런 거 생각, 그리고 기억, 상상, 이것도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생각, 기억, 상상 이런 것도 동의어인데, 여러분이 뭔가를 기억하려고 했을 때 어땠죠? 기억은 이 과거랑 연관지어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뭔가를 기억하려면은 이 기억이라는 거는 결국 지금 떠오른 거죠. 기억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지금 똑같은 이 상황 속에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죠. 네. 그 기억이라는 것도 지금 일어난 이미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서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의 미래에 관련된 어떤 아무거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미래에 관련해서 뭐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지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에서 그냥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상태에서 똑같이 뭔가가 떠올랐죠. 그게 뭐 상상이건 공상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건 일어나지 않은 일이건 간에 어땠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달라진 게 있었나요? 그것도 똑같이 지금 떠올랐죠. 지금 여러분이 상상을 해서 지금 어떤 이미지가 똑같이 떠올랐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과거나 미래나 어떤 기억이나 상상이나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차이가 있나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하나의 이미지, 그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 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이 이야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생각인 거죠. 생각.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 그 우리가 이야기를 뭐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나라고 믿고 있어서 그렇죠. 우리가 계속 어떤 나의 정체성, 이 정체성을 이 나라는 것에,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만들어진 나라는 것에 동일시를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문제로서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우리의 어떤 기능일 뿐이죠. 우리의 고등 기능인데, 근데 이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2차, 3차 고통을 야기하고 그렇게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쓸 때 스마트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어떻게 잘못 이용한다거나 아니면은 누가 이 스마트폰을 해킹해서 뭔가 범죄 같은 거를 한다거나 할 때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어떤 고등 기능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다른 어떤 곤충이나 뭐 모르겠어요. 더 작은 이제 이런 고등 기능이 없는 생물들은 이런 기능 자체가 없겠죠. 네. 근데 그래서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메바 이런 단순한 생물들, 혹은 뭐 무성 생식을 하는 그런 생물들, 생물들을 예를 들어서 삐삐에 비유한다고 하고, 뭐 이런 식물들을 우리가 투지폰에 비유한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막 불필요한 고통이나 뭐 불필요한 고장이 엄청 많이 야기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뭐예요? 기능이 고등적으로 될수록, 기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 이런 인간의 고등 인지 기능, 그게 이런 거라고요.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것들은 겪지 못하는 다른 종류의 고통을 겪기도 한다. 그거고. 그래서 여기다가도 한번 알아차림을 접목을 해볼까요? 네. 이야기를 안 하고 가면 섭섭하니까. 네. 한번 알아차림을 접목을 해보면, 이 알아차림은 이야기를 끊을까요? 여러분, 알아차림이 이 이야기를 끊는 역할을 하는 걸까요?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어떤 수행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알아차림이 완전히 내재화가 된다거나 생활 속에서 완전히 이런 깨달음 같은 게 증득이 돼버리면은 완전히 나는 생각가 없어진다. 에고가 사라진다.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런 입장이 아니죠. 알아차림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 이야기 자체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비판하는, 뭐 끊으려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그것조차도 그냥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저희가 뭔가 삶 속에서 증득해야 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거를 알아차리지 않으려고 해도 알아차리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저번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뭔가를 안 들으려고 해도 지금 안 들리는 것을 듣고 있잖아요. 귀를 막고 완전히 밀폐된 방에 들어간다고 해도 지금 안 들린다는 그거를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희미하게 들어오는 빛조차 안 보려고 불을 다 끄고 안대까지 썼다고 했을 때도 지금 안 보인다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뭔가를 안 느끼려고 해도 이미 그거를 안 느낄 수가 없고, 여러분이 뭔가를 알아차리지 않으려고 해도 알아차리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자면은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알아차림이라는 거였죠. 예. 그래서 이거를 붙잡지 말라는 건 또 다른 그거고, 아무튼 지금은 이제 알아차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한 거니까. 예. 그래서 이 알아차림은 이런 이야기를 끊는 역할이 아니에요. 알아차림은 이런 거를 뭔가 분석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알아차린다고요. 그냥 본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뭔가 이런 나라는 이 부여된 역할에 대한 이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또 생각 속에서 피어나고 일어나고 있구나. 네. 이 구조를 보게 되는 순간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 힘을 잃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것도 제가 무아랑 연관지어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순간 그냥 우리가 나, 너, 이야기, 생각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어떤 나라는 중심이 없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이런 거를 한 적이 없었고 그냥 현상들이 조건에 맞아서 피어나고 사라지고 다른 또 경험과 현상들이 피어났고, 이거에 우리가 이거를 설명하기 이전에 뭐가 있었냐고. 이거를 설명하기 이전에 나가 어디 있었고 너가 어디 있었고 깨달음이 어디 있었고 불교가 어디 있었고 부처가 어디 있었냐고. 그냥 이거 있잖아요. 이거 여기에 중심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이거지. 이거에 대해서 뭔가 말을 붙이고 설명을 하려 보니까 나가 이거를 경험했어, 뭐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디서 경험했어, 그런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기준점, 중심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야기는 여전히 있지만
우리가 이런 거를 볼 때 주인이 없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주인이 없다. 네. 그냥 이 이야기일 뿐 나의 이야기가 아니다.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거의 처음 영상에서 말한 것 같은데 뭐라 그랬죠? 이런 게 있어도 이런 구조를 보는 이런 계기가 생겨도 누가 이거를 뭐 깨달음이라고 말하건 뭐 도노라고 하건 견성이라고 하건 그런 것도 그냥 다 말일 뿐이고 이런 게 있어도 뭐다?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요. 계속.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한다고요. 계속. 우리의 삶은 그냥 계속 삶으로써 흐른다고요. 우리의 인간관계도 계속 작동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위에 너무나 이게 치열하게 붙어져 있던 이 내 인생이라는 이 이야기가 점점 느슨해지고 긴장이 점점 느슨해진다고. 이거는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해탈이나 무감각,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어떤 특정한 어떤 나는 뭔가를 통해서 수행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통해서 뭔가를 깨닫게 되면 뭐 모든 감각을 초월할 것이다. 지금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오히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내가 주인이라는 이게 사라질수록 지금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이 더 생생해지고 더 선명해진다. 이 뿌연 안개들, 나라는 수많은 어떤 의미와 서사와 걱정과 불안으로 점철되어 있어서 내가 선명히 보지 못했던 나의 삶을 지금 이 순간을 뿌연 안개가 거친 것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더 아무 편견 없이 아무 어떤 고정관념이나 서사나 이렇게 해야 되라는 그런 것 없이 그냥 삶을 더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고 삶이 있는 그대로 더 사라질 수 있다고요. 삶은 원래 그렇게 사라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거를 너무 왜곡해서 더 걱정하고 더 불안하고 더 미련과 후회를 갖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고요. 네. 그래서 네,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방금 또 생각이 났는데 일단은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